네,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국어쌤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시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2차시 수업을 다 촬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자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얘기해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추출을 할 때 목소리는 좀 더 키우고 배경음악은 조금 줄일게요. 대신에 배경음악을 넣어달라는 친구들도 있어서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해달라, 협동학습을 해달라는 의견과 또 수업이 신비로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다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시간을 줄여달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선생님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국어 선생님 김예은쌤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중국어 수업을 운영할지 설명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또 중국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퀴즈도 하나 있으니까 눈 크게 뜨시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중국어 수업의 목차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로는 키워드로 배우는 중국, 즉 중국의 특징,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키워드로 배우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자체에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중국어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중국어 표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면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 마칠 때, 혹은 중간중간 중국어 표현을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여 우리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중국의 공식 국가 명칭은 알고 있어야겠죠. 중국의 공식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중국어로는 중화人民共和国라고 합니다. 면적은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44배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수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과 같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언어대로 발음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북경보다는 베이징이라고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베이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허베이성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정식 명칭은 베이징 직할시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국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라고 하는데요. 5개의 별이 있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우싱홍치라고 발음합니다. 큰 별은 중국의 공산당을, 작은 별 4개는 각각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뜻합니다. 바탕의 붉은색은 혁명을 상징하고 별의 노란색은 광명과 황인종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중국의 대표 동물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판다인데요. 판다는 중국어로 숑마오라고 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로 중국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국가지정 1급 보호 야생동물이라고 해요. 그림만 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다가 중국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외교 차원에서 여러 국가에 판다를 증정하고 있는데요. 판다는 비교적 습한 곳을 좋아하며 대나무나 조리대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판다가 서식하기에 좋은 지역은 청두이고요. 중국 청두에는 판다 생태공원 역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판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다들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네, 시옹마라고 발음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깜짝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국이 외교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게 판다를 선물로 주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2마리가 있습니다. 이 판다는 지금 현재 에버랜드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 2마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답을 작성해주고요. 선착순 3명에게는 선생님이 러시아 여행에서 사왔던 러시아 간식을 등교 계약하면 선물로 주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중국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중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사람이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그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약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역시 많겠죠.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화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위는 스페인어고 3위가 영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어는 13위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한번 봐보시고요. 중국어는 국제연합 공식 언어라고 합니다. 국제연합 공식 언어는 국제연합에서 주재하는 회의, 문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이고요. 중국어는 1945년에 국제연합 공식 언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연합에서 중국어의 날을 고고인 4월 20일로 정했는데 이는 한자의 시조라 여겨지는 창의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명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명칭은 한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 발음으로는 한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한자는 한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족은 중국 인구 중 약 92%를 차지하는 민족입니다. 한족이 쓰는 언어라는 뜻으로 한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중국어의 특징은 바로 중국어에는 다양한 방언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국토가 넓은 만큼 방언, 즉 다양한 사투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투리, 방언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표준어가 바로 보통화입니다. 보통화는 중국어로 부통화라고 하고요. 베이징어의 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면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 표현 역시 보통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어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리는 중국어를 한유라고 하고 보통화, 즉 표준어는 부통화라고 한다는 것은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자, 매 수업이 시작될 때 선생님이 교탁에 딱 와서 여러분들한테 上课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上课하면 老师好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老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게 되는 표현인데 선생님이라는 뜻이고요. 好는 안녕하다, 안녕하세요, 좋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는 老师好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수업이 끝났을 때는 선생님이 下课라고 할 거예요. 수업이 시작했을 때는 上课, 끝났을 때는 下课. 발음이 좀 다르고 음의 높이도 다른 게 들리나요? 자, 선생님이 下课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谢谢老师라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谢谢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老师, 아까도 말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谢谢老师 하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럼 글씨들을 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上课 하면 老师好. 선생님이 下课 하면 谢谢老师. 네, 다음에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없습니다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책이 있습니까? 有书吗? 하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有는 있다, 书는 책, 마는 뭐뭐입니까? 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책이 있는 경우에는 有书, 책이 없는 경우에는 没有书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선생님이 有书吗? 책이 있습니까? 하면 책이 있습니다, 有书, 책이 없습니다, 没有书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 표현 역시 기존에 배웠던 표현과 비슷한데요. 선생님이 펜이 있습니까? 有笔吗?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 경우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펜이 있습니다, 有笔, 펜이 없습니다, 没有笔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비는 펜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답해 볼게요. 펜이 있습니까? 有笔吗? 펜이 있습니다, 有笔. 펜이 없습니다, 没有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어의 간단한 교실 표현까지 이렇게 배워보았는데요. 아마 아직은 음의 높낮이를 발음하는 것도 어렵고 중국어의 발음 자체도 생소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진짜 구체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배워볼 테니까 지금 설령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따라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과제는 없고요. 대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게 채팅을 활발하게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 궁금한 점이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